자, 반갑습니다. 그 자칭 제고수라고 불리는 어, 문재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독서지문 공부법을 이어갈 거예요. 지난 강의의 핵심은 단락을 정리할 때 단순화하고 시각화하는 연습을 반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또 정리하는 뇌 구조, 또 사고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 우리 뇌가 그쪽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처음에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자꾸 지문의 내용들을 갖다가 정리하고 요약하고 시각화하고 이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어, 여기 못해도 한 4월까지는 한 3개월 정도는 꾸준히 연습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분석적으로 꼼꼼하게 잘 읽고 지문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정리하고 이 연습을 꾸준히 하라 하는 거고 이것이 독해력을 키우는 데서 가장 중요한 기초 과정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특히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이거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비문학 독해와 관련해서 받은 질문들 중에서 많이 나왔던 질문 몇 가지만 추려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독서 영역이 수능에서 상위권 진입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독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인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일단 가장 어, 압도적인 질문, 시간 관리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화작 15분, 그 다음에 엄매는 12분, 문학 25분, 그리고 독서 한 40분, 이렇게 이제 시간 배정을 해서 푸는 것이 이상적인 경우인데요. 물론 뭐 이보다 빨리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독서론까지 40분에 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음, 한 지문당 한 12분 정도 잡고 가는 건데 12분 안에 다 못 푸는 학생들이 정말 많고 또 문제에 따라서는 한 문제에 거의 한 뭐 10분 가까운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시간 관리가 되지 못하는 원인들을 추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 읽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읽는 속도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건 참 어렵죠, 그렇죠? 일단 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읽는 속도가 느린 학생은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성품 자체가 그런 경우이고요. 또 오랫동안 자기가 공부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굳어져서 나온 거란 말이죠. 따라서 얘를 인위적으로 바꿔서 속도를 빨리 읽히게 하면 오히려 지문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문제풀이도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수능 처음 나왔을 때는 속독학원이 되게 많았거든요, 동네마다. 근데 그 한 1, 2년 만에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속독을 해가지고는 문제를 못 푼다는 거예요. 빨리 읽기만 할 뿐이지 내용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읽으려면 어, 자꾸 많이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수능 유형의 어떤 독서 지문 스타일이 있잖아요. 여기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소리 내서 빠르게 읽는 연습을 좀 꾸준히 하셔야 돼요. 약간 래퍼처럼. 래퍼처럼 막, 그죠? 소리 내서 빨리 읽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한 3, 4개월, 빠르게 읽는 훈련하면은 3분 정도 줄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줄이진 못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줄이려다 보면 문제를 못 푸니까요. 그래서 보조적으로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 방법들을 가지고서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자체를 갖다가 줄일 수는 없다. 대신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뭐,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방법적으로 활용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집중력이 부족한 경우예요. 그래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때 왔다 갔다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어, 1번 첫 번째 문제 풀 때 지문 보고 두 번째 문제 풀 때 지문 보고
심한 학생은 선지 하나하나마다 볼 때마다 지문을 보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 지문이 앞에 있고 문제가 뒷페이지에 있으면 이거 완전 죽음이죠. 이런 학생들은요, 집중력 훈련을 해야 돼요. 적어도 10분 정도는 고도로 집중하는 것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읽은 내용을 머릿속에 그 순간만큼은 다 기억할 수 있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여러분이 연습해 보면은 되게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문을 읽어요. 읽은 다음에 덮어요. 그리고 방금 읽은 지문의 내용을 써봐요. 정말 심한 학생들은요, 방금 읽었잖아요. 지문 덮자마자 제가 뭐 읽었죠?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일단 지문을 읽고 지문의 내용을 내가 정리한다 하는 거고요. 이게 한 번에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우선 첫 단락을 읽어요. 그리고 지문 내용 정리해요. 두 번째 단락 읽어요. 지문 내용 정리해요. 세 번째 읽고 지문 내용 정리하고. 이게 어느 정도 웬만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단락씩 읽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단락을 읽고 지문 내용을 정리하고 두 단락 읽고 지문 내용 정리하고 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잘 돼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뭐예요? 세 단락이죠. 세 단락까지 내가 읽고 지문을 요약 정리할 정도 수준이 되면 지문 한 번 읽고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이거 우리 보통 원샷 원킬 풀이라고 하는데 원샷 원킬 풀이가 가능해지는 수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오른 학생들은 같은 경우 한 두 달? 진짜 제가 봤을 때 정말 빠른 학생 두 달 정도 연습하고 나서 지문 다 읽고 문제 풀 수 있어요. 하는 학생들이 나오더라고요. 좀 느린 학생들이 막 서너 달 정도 걸리고 안 되는 학생들도 있기는 해요. 정말로. 안타깝게도 계속 연습을 하는데 집중력이 안 올라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은 돼요. 되니까 집중력을 올리는 연습을 꾸준히 해라. 그래서 지문을 한 번에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까지 자꾸 경지를 올려 가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읽는 속도는 느리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를 풀면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학생들입니다. 이 경우는요, 전략적 풀이를 해야 돼요. 목표 등급이 아주 높지 않은 경우, 한 3등급 정도가 목표인 경우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전략적으로 볼 때 문제 하나를 날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 특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있잖아요. 작년 6편 같은 경우는 사회지문에서 유리분 계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게 답이 5번인데, 앞에 1, 2, 3, 4번 선지 판단하려고 다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소비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저도 풀어봤을 때 한 7, 8분 걸렸으니까 좀 걸린 학생은 10분이 넘겠죠. 문제 하나 푸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독서 지문을 못 풀었다는 애들도 많았거든요. 차라리 그 문제를 버리고 독서 지문을 풀었다면 1, 2번 두 문제는 맞출 수 있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면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문제를 푸는 이유는 지문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점수를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 3점을 마이너스 하더라도 나머지에서 4점이나 5점을 맞을 수 있다면 그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어, 과학 지문에서도 어려운 응용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죠. 이런 건 내가 전략적으로 버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정도가 되려고 하면은 화작 원매나 문학을 거의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화작 원매를 다 맞고 또 화작 원매 다 맞고 문학 다 맞고 독서에서 한 세 문제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 하면 3점짜리니까 마이너스 9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91점 나오니까 2등급까지는 갈 수 있다. 못해도 3등급은 나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치가 아주 높지 않다면 전략적으로 해서 문제를 포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문제 푸는 순서를 효율적으로 잡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한 지문에 네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중에서 타켓 문제 하나를 정하는 겁니다. 상위권 학생이라면 3점짜리 문제 있잖아요. 응용 문제. 특히 인문이나 사회 같은 경우는 보기의 내용을 읽다 보면 지문의 내용이 어렴풋이 짐작이 돼요. 그리고 뭘 기준으로 선지를 판단해야 되는지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문제가 먼저 타켓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3등급권이나 그 밑에 학생들이라면
4개 중에서 한두 문제가 세부 정보를 묻는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를 묻는 문제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탁 해서 보고 이 문제는 선지까지 읽어보는 거예요. 선지까지 쭉 읽은 다음에 무슨 내용이구나 감을 잡고서 지문을 읽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4문제를 풀어야 되지만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때문에 3문제를 푸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어느 정도 세이브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문학이든 독서든 간에 문학이든 독서든 간에 특히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 문제에서 정답하면 다른 선지를 안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자꾸 연습하면 습관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음, 뭐냐면 특히 이제 1번이나 2번이 답인 경우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이 있어요. 1번이 답이다라고 확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2, 3, 4, 5번 선지를 다 읽어야만 마음이 좀 후련해지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성격이니까. 그런데 어, 연습을 통해서 그런 걸 좀 줄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을 충분히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 자기가 문제를 풀면서 아이고 미안해요. 전략적 풀이를 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자.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 자기가 자꾸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왔던 질문이 뭐냐면 특정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을 배워야 하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 파트예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 고민을 해요. 음. 어, 경제 공부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럴 만한 시간이 나올까요, 우리가? 우리 학생들 보면 일주일에 한 해분씩 모의고사 숙제 내줘도 그거 못해요, 고3 애들. 재수생들이라면 일주일에 한 해분, 뭐 두 해분 정도 모의고사 푸는 거 가능하지만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크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데 만약에 수능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 경제 공부 잔뜩 했어. 경제학 무슨 수능 특강 경제 뭐 사가지고 막 공부한 학생들도 있고 또 뭐 그 오르비에 보면은 경제 지문만 모아놓은 굉장히 두꺼운 160 몇 쪽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이제 리트 시험지 같은 데 나오는 경제 지문 가지고서 공부해요. 그거 공부하는데 걸린 시간 얼마나 될까요? 제가 한 페이지당 적게 잡아서 30분 잡는다고 치면 100페이지라면 어마어마한 시간을 쓰는 거죠. 근데 그게 수능에 나온다는 보장도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효율성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기본적인 개념, 아이고 잠깐만요. 자, 기본적인 개념은 공부를 해두는 것이 도움이 돼요. 그죠? 도움이 돼요. 그래서 경제 같은 경우는 뭐 수요 공급과 관련된 가격 정책 문제라던가 환율 같은 것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환율이 오르내리는 거랑 그다음에 평가절하, 평가절상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기본 개념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놓으면 좋고요. 그거보다는 제가 이제 많이 아는 학생들에게 이제 그 요구하는 것이 잠시만요. 개념 노트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문을 읽다 보면 나오는 개념이 있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모의고사 풀거나 공부하다 보면 그러면 그 개념들이 중요하다 싶으면은 이런 것들을 따로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지문에 나온 정도만 정리하면 돼요. 어. 이거 자꾸 정리해 놓다 보면은 내가 모르는 개념을 아는 것도 되고 또 공부할 거리를 만들게 돼요. 특히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개념 노트를 만들라고 학생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 수능 특강을 언제 다시 봐야 되냐면 수능 앞두고 50% 연계가 되잖아요. 물론 독서 같은 경우는 체감 연계율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그치? 22학년 되면 브ren턴 우주 체계라던가 아니면 해겔의 정반합, 정신현상의 정반합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에 있었던 지문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알고 있었다면은 지문을 이해하는데 좀 더 효율성이 생기지 않았겠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념 노트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복습할 때 큰 도움이 돼요. 왜냐면 그때 가서 수능 특강 교재를 다시 보려고 하는 것은 좀 모험이에요.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수능 특강이. 그러면 그때 개념 문서 꺼내가지고 내가 옛날에 공부했던 것들 쭉쭉 보면은 아, 이거 복습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교재는 반드시 개념 노트를 만들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이번 그 2024학년도 수능 특강 개념 학습 속에 있는 건데요. 과학 지문이에요. 화학 이게 되게 중요하죠. 왜 중요한지는 제가 영어 비밀이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기 이온화 경향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럼 이제 보면 뭐 금속이 용액 속에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운 정도를 뜻한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개념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해요. 뭐뭐란 뭐뭐다 이런 식으로 지문에 나오니까 얘네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단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단락에 보면 또 나와요. 이온화 경향에 대해서. 여기 이제 반응열과 관련이 있다는 거고, 이 반응열이 이제 발열 반응, 그 다음에 흡열 반응, 요것들에서 합으로 표시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걸 지문 공부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뭐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뭐 안 되면 또 이해하려고 계속 노력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요 내용들을 그대로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접속어 같은 것들 살짝 손을 보시면은 여기 하나의 개념 노트가 됩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작년에 제가 못했고, 재작년에 우리 학생들에게 개념 노트를 만들어서 줬어요. 워낙 학생들이 바쁘니까 만들려고 해도 지들이 못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줬는데요. 이런 식이에요. 인문예술 분야, 이런 개념들. 이거 다 지문에 있는 거 정리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또 과학기술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서 하나의 노트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워드를 쳐서 학생들 줄 거니까 작업을 한 거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굳이 워드 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써도 좋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시간 없으니까는 모의고사 같은 거 보고 나서 이거 복사해서 오려가지고 이렇게 붙여놓는 학생들도 있어요.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자기가 공부하면서 모르는 개념들이나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공부하는 데 도움도 되고요. 복습할 때 도움도 됩니다. 따라서 특정 영역의 개념을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금물이에요. 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만약에 뭐 개념 경제학이 어렵다고 해서 경제학 전체를 공부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요. 문과생 같은 경우는 그럼 뭐 물화생지 다 공부해야 됩니까? 어렵죠, 그렇죠. 문과생들은 물화생지 다 어려워야 돼. 특히 막 생명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워요. 저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굳이 일부러 공부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공부하는 내용 가운데서 요약 정리해 놓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작년에 받았던 질문 가운데 크게 두 가지 가지고서 독서 학습법을 정리를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는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경험적으로 얻어낸 노하우인데요. 또 학생들한테 요구를 했을 때 상당히 결과도 좋았어요.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셔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초식, 사파적인 초식, 전공법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의외로 효과가 있는 거 몇 가지를 조금 더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어, 그, 순서를 그렇게 잡잖아요. 루틴을 잡을 때, 보통 이제, 엄매나 화사 풀고, 그 다음 문학 풀고, 그 다음에 독서를 맨 마지막에 풀어요. 대부분이. 근데, 이제 독서 지문이, 독서론을 미리 푼다고 하더라도, 새 지문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난도 또 밀도가 높은 지문들을 연속해서 세 개를 읽어야 되니까 굉장히 뇌가 피곤하고 힘들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고난도 집중이 잘 안 되는 분들이라면 굳이 이걸 한꺼번에 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어, 띄어서 띄엄띄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독서론을 맨 먼저 풀고 뭐 화작이나 언매를 풀고 문학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문학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문학에서 내가 자신 있는 영역들을 먼저 풀고 그 중간에 독서 지문 하나를 갖고서 풀고 또 문학 풀고 나서 독서 지문 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풀면은 고난도 지문 독서 지문을 세 지문에 한꺼번에 그 집중하면서 생기는 뭐라고 할까요? 과부하
두뇌의 과부하를 조금 줄여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지 말고 자기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해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그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신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긴 해요. 근데 자기만 숙달이 되면요. 뭐 어떻습니까? 잘 풀고 점수만 잘 받으면 되니까요. 또 하나는 과학 지문 같은 경우 저는 그림을 많이 그려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잘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문과생들 같은 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과학 지문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세포가 나온다 그러면 동그라미 그리는 거예요. 세포다 해놓고 여기에서 뭐 핵이 있고 뭐 전자가 방출되고 뭐 화살표 이렇게 그려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뭐 표시하고 이러다 보면요. 글로 이해할 때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았던 방법이기도 해요. 그렇죠? 또 지문에 대한 집중력이 부족해서 집중력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샷 원킬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지문을 통으로 다 이해 못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인 거죠. 이런 학생들이라면 지문을 다 읽지 말고요. 절반 정도만 읽고서 선지를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돼요. 그래서 지문의 반만 읽고 문제 읽고 선지 1, 2, 3, 4, 5번 가운데 해당되는 것만 지우거나 체크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어떤 학생은요. 한 달락씩 띄엄띄엄 읽으면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하죠. 그렇죠? 근데 실제 수능에서는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많은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또 해결책을 제시하고요. 또 그 결과를 통해서 또 발견되는 문제, 또 발견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좀 기록을 해 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많은 도움도 여러분들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필수, 구독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바랍니다. 일단 독서 관련된 내용은 일단 여기서 일단락 할게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고요. 왜냐면 이제 수능 특강이 급해졌어요. 수능 특강 올려달라는 학생들이 많아서 한동안은 이제 수능 특강 정리해서 어떻게 공부할 건지 그리고 수능에 대비하는 학습법과 공부법 등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